자, 덕현이가 개인 일정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드디어 번니전에 밀렸다. 첼시 대 번니 밀렸다. 자, 형철이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노여친 아니고요. 설사가 멈췄기 때문에 아닙니다. 썸썸 편의점에서 깨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지. 리버풀의 센터백 보강을 마지막에 막판에 드디어 결정을 지었습니다. 카박이 왔습니다. 오잔 카박. 얘기가 많이 나왔던 선수예요. 이게 일찍이 사실 링크가 있었죠. 이게 지난 시즌 작년 여름에부터 계속해서 막 얘기가 나왔었는데 리버풀이 일단 비보가 하나 있었어요. 센터백 영입을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추진한 이유가 조엘 마팁이 시즌아웃을 당했습니다. 근육 쪽에 아예 손상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전에 발목인대 부상을 당했는데 손흥민 선수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마팁이 기가 막힌 수비를 하나 했던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발목 인대 쪽에 무리가 왔나 봐요. 결국은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고 이렇게 되면 리버풀은 어떻게 됐느냐? 반다이크 시즌아웃급 부상. 물론 이제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상 시즌아웃이죠. 조고메스도 지금 시즌아웃급 부상. 그리고 마팁까지도 시즌아웃급 부상이니까 3명의 주전 센터백, 1군 구상했던 3명의 센터백이 모두 다 시즌아웃 부상을 당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도 쉽지 않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진짜. 어쨌든 이러면 아무리 뭐 파비뉴고 핸더슨이고 땜빵을 친다 그러더라도 아니 파비뉴도 일단 부상이잖아. 그럼요. 그러면 누군가는 데려왔어야 되는 건데 근데 리버풀은 이게 지난번 예전에 반다이크 사가 때 뒤인 게 큰가 봐요. 파비뉴가 되게 후각하다가 하루 이틀 만에 허락 하고 났잖아. 여기도 그 전에 링크가 쭉 나던 게 아니라 그냥 카바크도 갑자기 빠박하고 그냥 내버렸어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어용 기자들, 흔히들 이제 제임스 피어스 같은 기자들도 아예 아무런 링크도 얘기 안 했거든요. 모르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 시장 막판이 되어서야 바쁘게 좀 움직였었는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마팁이 시즌아웃 부상을 당한 게 아니었다면 과연 보드진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을까? 근데 그래도 샀어야 돼. 그래도 샀어야 돼요. 그래도 샀어야 돼요. 그리고 보드진이 이번에 영입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일찍 추진하지 않아서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 지금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마팁의 시즌아웃 부상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바삐 움직였을까? 확답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장 카박이 왔는데 카박은 최근에 좀 각 리그 각 팀들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터키 센터백 중에 한 명입니다. 세인지, 데미랄, 그리고 카박. 대표팀에만 해도 이미 주전급 센터백 3명이 지금 있는데 오장 카박은 일단 20살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리죠. 리버풀에서의 등번호는 19번이라고 하고요. 임대료 100만 파운드 그리고 선택적 완전 영입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띡 보고서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돌려보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무 이적은 아닙니다. 그 만약에 완전 영입을 할 시에 이적료는 1,800만 파운드라고 하고요. 클럽의 지인인 데이비드 와그너, 예전에 허더스필드 감독, 샬케 감독이기도 했죠. 이 와그너 감독이 직접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면 카박을 직접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그너는 실제로 샬케 감독을 하는 동안 카박이 차기 주장감이라고 생각까지 했었다 하더라고요. 이 둘이 되게 친하죠. 룸메였고. 그렇죠. 선수 시절 룸메였고. 그 예전에 마인츠 시절에 둘이 투톱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지금 보면 선택적 완전 영입 옵션, 임대 이런 거 다 계산해 보면 이건 예정에 없었던 리스트거든요.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예정이 진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겠지. 야, 일단 최대한 밀어두자. 그러니까 일단 보자. 얘 괜찮다는데 보자 했다가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야 그럼 빨리 임대로 데리고 와. 근데 일단 데려오는데 어쨌든 최대한 보수적으로 데려오자라는 뉘앙스가 좀 완전 강하죠. 영입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 임대로 써보고 결정하자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총합적으로 카박의 임대 계약 과정을 정리해볼게요. 일단 원래 카박은 이적 시장 마지막 날 오전까지 뉴캐슬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센터백 영입이 급했던 리버풀은 카박과 브라가에서 뛰고 있는 카르모라는 센터백도 있어요. 이 카르모 둘한테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 제안을 던졌는데 리버풀 딜이 오자마자 갑자기 샬케와 카박의 입장이 급변한 거죠. 야, 뉴캐슬이 아니다. 리버풀 가야 된다. 카박 입장에선 사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사를 보니까 리버풀의 영입 옵션이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샬케도 메리트를 느낀 부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임대료도 어쨌든 리버풀이 지불을 하니까 그래서 뉴캐슬의 합의를 뿌리치고 리버풀과 계약에 집중을 하게 됐고요. 오피셜까지 뜨려면 무스타피와 아스날의 계약 해지가 빨리 진행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한번 이거 계약 해지가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무스타피가 그럼 샬케로 못 가? 그럼 센터백을 샬케도 내보내기가 그렇잖아. 왜냐면 존나 마지막 날인데. 그래,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스날 팬들도 조마조마했어.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도 야 아스날 뭐하냐 빨리 해주야. 우리가 있었거든. 바로 다음 영상에서 무스타피 얘기를 하겠지만 아스날도 들 돈 주고 와가지고 데려온 다음에 쓴 다음에 FA로 내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근데 맨날 그러잖아.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이번에 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야. 뭐 쩌리들 처리한 거는 그래 뭐 잘했다 싶은데 아니 우리가 안 쓸 거면 중고로 팔아서 그거는 이득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집에다 뭐 쟁여둘 건가요? 하여튼 뭐 참아두셨다가 다음 영상에 쓰는 걸로.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딱 이때까지 보다가 잠들었어요. 제 몸이 좀 아픈 상황이라 일찍 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안 뜨나 아스날 뭐 하고 있나 이러다가 그냥 딱 잤거든요. 근데 일어났더니 그 무스타피와 아스날에 계약해지는 실제로 성사가 됐고 다행히 카박도 그 직후에 메디컬에 성공하면서 서로가 오피셜 발표를 빠르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드워즈를 항상 리버풀은 디렉터에서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때 마리나랑 같이 이렇게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 저는 이 협상 과정에서 에드워즈를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리버풀이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영입이 아닌 임대를 했다는 점. 그래서 영입에 만약에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 영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이적료를 존나 세게 부를 텐데 그렇죠. 리버풀은 일단 급한 상황이었지만 임대로 합의를 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비용을 좀 줄였다는 이건 되게 잘한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앤디 캐롤에게 크게 당한 바가 좀 크게 작용하지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급하게 언발의 오줌 누기로 데려오는 선수들은 나중에 피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캐롤은 그때 당시에 되게 괜찮은 스트라이커였는데도 어쨌든 됐지. 망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영입 옵션도 선택, 그러니까 필수 옵션이 아닌 선택 옵션이라는 이것도 잘한 거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잘한 거라고 봐요. 사실 실패 위험성이 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팀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카박들의 오히려 리버풀이 주도권을 쥐고 갔다는 것.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클롭 감독이나 보드진이 점 찍고 있는 돌려보내고 새 영입을 여름에 또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보수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결국 이제 카박 선수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장 카박이 굉장히 이 상종가를 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평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약간 불안 요소, 의구심이 조금 달려 있는 상태예요. 이게 딱 장단이 뚜렷합니다. 파이터형 수비수예요. 리버풀의 애들이 다 이런 것 같아. 세현주도 굉장히 발 빠르고 좀 달려드는 수비를 잘하잖아. 데미라이도 훨씬 더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카박 역시도 마찬가지 스타일인데 파이터형 수비수고 피지컬도 장점이에요. 발도 꽤 빠른 편입니다. 문제는 너무 튀어나가다 보니까 다른 터키 센터백들에 비해서 뒤를 굉장히 쉽게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파이터형 수비수의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카박 선수는 워낙 뚜렷한 편이고 발밑은 그래도 좀 준수한 편이고 전진 패스를 많이 뿌리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빌드업이 장점의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진 패스는 꽤 많이 뿌리는데 생각보다 패스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미스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흔히 이야기하는 뭐 리커버리형 수비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보자면 리버풀은 반다이크라는 축이 돌아온다면 옆에 있는 선수는 사실 빠른 본인의 운동신경을 통해서 왜냐면 리버풀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라인이 올라가 있는 팀 아니에요. 그러면 넓은 커버 범위가 필요한 발빠른 수비수가 필요하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런 부분인데 뭐 이런 수비수들은 언제나 리스크가 있죠. 튀어나가서 큰 실책을 범하기 마련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렇죠. 반다이크 옆에서 똥 치워주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 그리고 이거는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타기 이런 소리 하지 마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언제나 장기 부상을 겪어온 선수는 항상 이 선수가 그때 폼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걱정을 안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안 그러길 바라야죠. 그렇죠. 근데 변수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카박과 같은 어린 선수들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짝이 지금 아예 없어요. 지금 마팁도 결국은 시즌 아웃이니까 아무도 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중심 잡아줄 센터백이 없거든요. 이러면 옆에 파비뉴 카박 이렇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 네, 그걸 제 관건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러다가는 카박의 파트너로 벤 데이비스라는 데려왔습니다. 이제 BD33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다른 벤 데이비스예요. BD33이 아니에요. 이 선수가 어쩌면 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BD28이에요. BD28. 그렇죠. 이 BD28. 이 선수는 25살에 185cm의 센터백, 이적료 50만 파운드에 옵션 110만 파운드로 챔피언십 프레스턴 노스엔드에서 데려온 선수입니다. 이게 하브리그에서 데려온 선수 아니에요? 근데 뭐 로버트슨 같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약간 잘 긁히면 또 혹시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에드워즈를 또 칭찬할 수 있는 게 옵션은 110만 파운드인데 기사에 따르면 이 옵션이 대표팀 출전 조항이래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리버풀에서 벤 데이비스는 어쨌든 백업 센터백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대표팀에 발탁돼서 뛸 확률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옵션 장난을 친 거고 이적료는 사실상 굉장히 저렴하게 간 부분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프레스턴 노스엔드랑 이렇게 조주해가지고 야 서로 해가지고 그 뽀찌 나눠 먹게 하자. 그래서 그때 딱 발탁 이렇게 하면 재밌을 텐데. 되면 뭐 이제 받는 거고. 그럼 뭐 개꿀잼 뭐 그렇지. 재밌잖아. 그렇게 되면 진짜 절망인데. 다행히 아무 절망까지야 이 정도 절망이지. 아이 리버풀 돈 없어요.
110만 파운드도 없나요? 아껴놔야죠. 여름에 영입을 해야 되니까. 110만 원 있나요? 저는 지금도 없습니다. 110만 원. 네. 얼마 전에 세금을 많이 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재수 없습니다. 이거 다른 팀 팬들이 듣잖아요. 복장 터집니다. 야 110만 파운드는 있어. 할부 신공해야죠. 야 110만 파운드 전북도 있어 새끼야. 그래 그 정도 있어. 그래. 있어요? 있겠죠. 110만 파운드면 얼마지? 책임질 수 있어요? 있겠지. 현대자동차인데. 아니 그건 이제 현대자동차가 모기업이라고 해서 그걸 같은 그건 횡령과 배임입니다. 있겠지. 모기업인데. 110만 원 있나요? 주겠죠. 저요? 있죠. 나도 110만 원 있어. 네. 이 옵션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 선수는 어느 선수냐? 하브리그에서만 지속적으로 활약을 했기 때문에 1부 리그는 처음이고요. 그 기사에 따르면 공중볼을 꽤 잘 따는 스타일. 피지컬이 좀 왜소하게 보이는데 의외로 공중볼을 꽤 잘 딴대요. 그리고 발도 적절히 빠르고 롱패스 빈도가 챔피언십 기준으로 꽤 높았던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2019년 프레스턴 올해 선수를 받은 바가 있었고 이 벤 데이비스가 오게 되면서 리버풀의 유망주 중 한 명이었던 반덴베르. 와, 난 얘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네. 반덴베르. 네. 옛날에 얘 처음 올 때 뭐 이제 네덜란드여가지고 뭐 반다이크가 돈 많이 주고 뭐 영어 잘한다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 자리는 못 잡았죠. 이 선수가 이제 대신해서 프레스턴에 임대를 간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뭐 약간 다른 의미입니다만 비슷하게 생각나는 선수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홀딩. 홀딩이 볼튼에서 날리면서 아스날이 데려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 초반에 좀 힘들어하다가 잠깐 잘했다가 부상으로 어려워하다가 요즘 홀딩 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애매하게 해외에서 어설픈 애 데려오는 것보다 잉글랜드 하브리그에서 경험이 괜찮고 거기서 주목받는 애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소식이 있었어요. 미나미노 나갔죠? 네, 소튼으로 오피셜이 떴어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해야 돼. 그쪽에서 완전히적 옵션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임대로 되면 얘는 이게 많이 뛰어야 돼요. 네. 클럽 감독은 오히려 본인이 반대했대요. 보드진도 그렇고 소튼은 원했다는 완전 영입을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미나미노에 기대가 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튼이랑 리버풀은 딜을 많이 해요. 워드 프라우즈 오늘 정말 좋을 텐데. 누구요? 워드 프라우즈. 네. 재수없는 새끼입니다. 워드 프라우즈한테 싹코킹 맞는 소리가 왜? 소튼 필요해. 소튼의 핵심 자원이야. 핵심이긴 하죠. 그만 기둥볼이 뽑은 아니에요. 토트넘한테 지금 호이비에르를 뭐 뺏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면서 공백이 생겼는데 거기에 워드 프라우스까지 데려가면 얘네 뭐 먹고 삽니까? 워드 프라우즈는 아스날로 와야죠. 이건 진짜 양아치 소리 아닌가요? 아니 둘 다 재수없는 새끼들이네요. 전부로 데려갈 건가요? 그럼 존나 좋죠. 셋 다 재수없는 새끼들. 소팬분들 죄송합니다. 예, 농담이에요. 네. 많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진짜 개인 일정이 맞냐 그러더라고. 그럼 개인 일정이 뭐야? 그러니까 사실 밀렸는데 카바쳐 주는 거 아니냐. 상처받아서 어제 저랑 주원이 형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게 만약에 진짜 밀린 거였으면 방송 제목부터 바꿨다. 황덕현 드디어 밀림 그래가지고 전화 연결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나랑 주원이 형이랑 동시에 같이 얘기한 게 덕현이 이 새끼도 어그로 끌 줄 아는 애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밀린 거면 뭐 해가지고 입장 표명 이런 거 했을 거라고. 밀렸잖아요? 그냥 안 넘어간다. 밀렸잖아요? 그 시간에 바로 라방 켰습니다. 개인 방송 라이브를 하셨겠지. 첼시 중계 밀렸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냥 뭐 개인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뭐 어제까지 조금 이렇게 출타를 했었고요.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형철이가 이렇게 웃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설사가 멈췄기 때문이죠. 지사될 거가 있네요. 장염. 괜찮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나왔죠. 그때 중계 때 만났는데 바로 얘기하더라고. 장염 걸려 죽겠다고. 제가 바로 오줌 싸더라고. 바로 얘기했죠. 축하한다. 빨리 네가 나가리가 돼야 내가 좀 더 올라가는데. 아니야, 개건 해설이야. 그래? 그 DDD. DDD라고. DDD라고요? DDD. 아니야, DDD예요. 네.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뭐요? 그거요. 뭐요? 클럽 월드컵. 크롤! 아니 근데 그게 내 탓이 아니야. 잘 써줘야지 그걸. 덕현이가 그 저희랑 일정 공유를 해요. 그 이제 중계 일정 알아 우리가 이제 스케줄 조절을 하니까. 근데 클럽 월드컵 티그레스인가 티그레스 울산에 있는 거 보세요. 오 크롤. 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대회에서 K리그 팀을 경기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국가대항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몰라요. 얘도 처음에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제 와가지고 프리뷰쇼라고. 옆에 이렇게 프리뷰쇼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중계 일정 그대로 나와 있길래 이제 이 경기가 우리가 보통 배정이 딱 나오면 옆에 뭐 리뷰, 아니 프리뷰해서 적어주잖아요. 그거를 뭐 이제 끝나고 한다, 아니면 시작 전에 리뷰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와이셔츠를 입고 와야 되고 그런 게 또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난 킥오프 쇼 했길래 아 킥오프 쇼까지 있다는 얘기구나 하고 그럼 존나 길겠네 이 생각을 했는데 킥오프 쇼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해 없이 바랍니다. 킥오프 쇼 그 많이 하는 분 있죠. 영주 형 거의 킥오프 쇼 그 전담이야. 그 매 경기마다 잘 보면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 계세요. 영정 미안합니다. 영정 이번 시장 탈출 한번 나오셔야 됩니다. 네.